자, 34번입니다. 자, 간부 문제인데,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자, 보시면,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고르고, 또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를 고르고, 이렇게 구별해서 문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지문만 쏙쏙 빼어 추려서,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아니다를 묻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구별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정답은 2번인데, 자, 일단 요 A에 해당되는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기억번에 IXX, CX라고 한 요 표현, 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야, 너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즉 나이 어린 놈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부분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똑같이 나이 적은 놈이 나이 15세 많은 사람에게 이름을 함부로 막 부릅니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을 때 이 부분도 구성 요건 해당성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외 나머지 것은, 자, 니은번 보세요.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그 자식을 범법행위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뭐다?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어요. 자, 그리고 골프클럽의 운영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말한 부분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한 거예요. 자, 그렇게 나누어서 반드시 공부를 해두셔야만 됩니다. 자, 35번. 자, 승진 문제인데요.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 자, 장래 희망의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 이 다 줄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이 성접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땡땡 여대는 이화 여자 대학교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이화 여자 그 대학교 거기 이제 강의하러 가다가 이렇게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저녁 식사 시간에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요 땡땡 여대는 이제 2대죠. 2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는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저기 아나운서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나운서라고 하는 이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죄로 고소가 된 사건인데, 판례는 즉 아나운서 개개인에 대해서 모욕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공중파, 지상파 퇴직한 사람, 현직자 모두 포함해 보면 여자 아나운서 출신이 3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것인데, 그래서 요 아나운서 장래희망 아나운서라고 하는 이 아나운서에 대해서는 바로 뭐다?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갖고서는 집단 표시한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본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겨져 있었다 할지라도 주된 동기가 공익성을 띠고 있다면 310조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죠. 틀렸습니다. 자, 나이 처먹은 게 앞에서 풀었죠. 모욕죄가 된다.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자,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310조가 적용된다 그랬죠? 310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위법성이 부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36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 불쾌하는 등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예외 없이 모욕이다? 예외 없이란 말은 이런 극단적 표현 쓰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쭉 내려오시면 해설 가볼게요.
자,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였다.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한 표현을 썼다. 라고 할 때, 자,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이러이러한 것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얼마든지 허용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것이 아니라면, 그쵸? 그래서 예외 없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양구군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데, 자,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욕이다? 아니, 이 아나운서는 모욕죄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욕이라는 말은 틀린 거죠. 그래서 해설 가보시게 되면 집단 표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희석되었다면 모욕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자,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했죠. 아니라면 다소 무례한 방식으로 표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이 앞에서 나이 처먹은 게 그쵸? 이런 것도 다 이런 연장선입니다. 즉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약간 무례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모욕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본 거죠. 자, 37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1번 갑니다. 자, 명예훼손죄는 고의가 필요하죠. 미필적 고의가 필요한데 이 고의 내용은 우리 총론 시간에 다 봤습니다. 전파성에 대한 인식,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절충설이죠. 용인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틀렸어요. 근데 이게 왜 틀렸을까? 제가 지금 읽은 지문은 옳은 지문인데 여기가 틀렸어요. 객관적 요소가 아니고 여길 내네. 주관적 요소입니다. 저도 아차했습니다. 근데 지금 개수 문제다 보니까요. 사지선다형이라면 다른 지문에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박스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꼼꼼하게 읽어야 되겠네요.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입니다. 자, 니은번. 자, 사실적시는 전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간접적인 우회적인 표현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자, 사실적시는 여기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 표현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의견 표현과 대체되는 개념이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입증이 가능해야지 사실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38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갑니다. 집합적 명칭 말씀드렸죠. 자, 집합적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그 명칭 사용에 의해서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각자에 대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고발의 동기나 경위 없이 그냥 고발했다는 말만 갖고서는 사실적시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이미 사회에 잘 알려진 공지사실이라 하더라도 자,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허위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공공이익을 위해서 공연히 적시했다고 했을 때, 자, 이 법은 앞에서 위전착 설명드린 바 있죠. 그겁니다.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 판례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봤어요. 이 책임조각 아닙니다. 자, 이것도 위법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위법성 조각이지 책임조각 아니다. 39번입니다. 경찰 1차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2번. 1번 갑니다.
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 공개성이 인정된다고 했죠. 2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설령 일부가 다른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익성을 띈다면 조각됩니다. 틀렸습니다. 기자를 통해서 적시하는 경우에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치? 보도되어야 하지만 공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되지 아니하였다면 전파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옳은 질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증명할 수 있는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말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과거나 현재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장래 사실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장래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거나 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경우도 사실 적시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40번. 자, 경찰 2차 문제인데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어요. 정답은 1번. 자,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실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든 모두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지? 여기서 사실은 진실한 사실, 허위 사실 모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X. 그리고 외부적 명예의 주체도 될 수 있다. 주체 안 돼요. 자, 3번. 여기 나와 있지? 외부적 명의 주체가 안 된다고요. 피해자도 안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 열심히 뒷담화 쳐도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붙잡혀가요. 3번 갑니다. 미필적 고의 포함되죠?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죄도 똑같이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틀렸습니다. 피해자는 특정돼야 되겠죠? 그리고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 말씀드렸는데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었다 안 되었다를 갖고 따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희석되지 않았대요. 희석되지 않았다면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41번.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 또 나왔네. ICX 발. IC발 이랬습니다. 모욕죄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죠. 틀렸습니다. 자, 니은번. 자, 의사 쪽 얘기 나와 있는데 위 국회의원의 예상치 못한 발표로 일간신문에 게재가 되었다 했을 때 죄가 될 수 있을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것은 당시 경간부 시험에 출제가 되었을 때 정답이 좀 잘못됐었어요. 예상 뭐지? 처음에 그 가다반이 나오잖아. 가다반이 나왔는데 출제자도 이걸 박스 문제를 내다 보니까 답이 틀린 거야. 근데 이제 그 수험생은 모르죠. 이 선생들 측에서 뭐 어떻게 이의제기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정답이 수정된 사안인데 명예훼손죄 됩니다. 307조 2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동그라미인데요. 자, 이거 해설 가봅니다. 해설 가보시면 여러분은 1번 판례밖에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출제자가 이거 출제할 때도 1번 꺽쇠 1번만 알고 출제를 했었던 거야. 근데 찾아보니 대법원 판례가 또 하나 또 있어. 꺽쇠 2번이. 자, 보세요. 원래는 이 꺽쇠 1번만 있었던 거죠. 판례 번호 보세요. 2002년도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안이었는데 첫 번째 대법원에서는 그 출판물 아니다. 이렇게 본 거야. 출판물 아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에는 출판물 관련된 도구가 되지 못한다. 출판물 관련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간접정범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기 환송됐어요. 하급심으로 이 판례가 그냥 내려간 거야. 그래서 하급심에서 다시 이제 재판을 열었었는데 출판물에 의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건 하급심에서 인정했죠. 그래서 출판물은 되지 않았는데 다시 재판을 해보니까 이것이 2항이 됐던 거야. 2항.
2항. 그래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그랬고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인데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판례는 총 5번 판례한 거지. 1심, 2심, 3심, 다시 2심, 다시 대법원. 총 5번 재판해가지고 재판이 뭐 한 10년 가까이 재판하다 만 사건이죠. 어쨌든 대법원 판례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출판물은 아니지만 허위사실 적시는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기 이렇게 냈단 말이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렇게 출제했으면 모르지만 지금 단순히 명예훼손죄 이렇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307조 2항의 명예훼손죄가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하고 2번을 나누어서 비교해서 둘 다 꼭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디귿번 갑니다. 풀었지? 이것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전착이 된다 했습니다. 위법성이 없다. 동그라미.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이런 진정서를 보냈다고 했을 때 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와 학교법인 이사장은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이 교사는 자기네 학교 근무자잖아, 근무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떠돌면 학교 이미지 먹칠하기 때문에 그 학교 기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 학교법인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런 진술을 받았다 할지라도 함부로 누설 발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파성이 부정된다고 보는 거죠. 정답은 2번이라 했습니다.